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좀 특별한 옛날 추억을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특히 진도견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사랑하시는 분들, 또 키우고 계시는 분들, 앞으로 키우기를 원하는 분들께 좋은 정보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이 진돗개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모든 개에 대해서 좋아하지만 매우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경상남도 제가 처음으로 개를 알게 된 것은 국민학교 시절, 지금은 초등학교죠. 국민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사이에 우리 시골 마을에는 아주 과수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 과수원에 은골 과수원인데, 그 과수원에는 셰퍼드와 진도견과의 그 교배종, 즉 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학교를 다녀왔는데 큰 드럼통 속에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불을 켜고 위를 쳐다보는데 위에서 그 눈빛만 봐도 무섭더라고요. 뭐냐 보니까 오소리죠, 오소리. 그 오소리를 이제 과수원 그 주인이 이제 매일같이 사냥을 가거든요. 근데 거기는 그 개뿐만 아니라 또 암캐가 하나 있어서 두 마리를 데리고 이제 사냥을 간답니다. 가면은 이제 개들은 풀어놓을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그 오소리가 이제 나타났어요. 그리고 막 쫓아갔죠. 그러면은 주인은 창을 들고 이제 뒤를 쫓아가는 거죠. 개들이 빠르니까 멀리 이제 가서 오소리와 싸우고 있는데, 보니까 이미 가보니까 앞놈은 벌써 뭐 거의 뭐 기진맥진해가지고 있고, 이 순놈만 오소리와 싸움이 붙어 있는데 주인이 도와줄 거 아닙니까? 창으로 가지고 그 오소리 배를 갖다가 사정없이 힘껏 찔렀는데, 얼마나 오소리 가죽이 두꺼운지, 기름이 두꺼운지, 또 힘을 꽉 주고 있는 상태니까, 둘이 싸우고 있을 때니까 창이 툭 튕겨 나오더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경험담을 어릴 때 처음 들으면서 우리의 그 로망이라 그러죠. 뭐 꿈은, 야, 저렇게 멋진 개와 함께 사냥을 하는 것, 토끼도 잡아먹고 노루도 잡아먹고 그렇게 사냥을 하면서 한번 살아보는 것이 정말 꿈만 같았어요. 하나의 꿈일 뿐이죠. 우리는 가난하기도 하고 또 개를 기를 만한 형편이 안 돼서 길러지는 못했거든요. 그러다가 언젠가 우리 어머니가 이제 개를 또 한 마리 사주긴 했었어요. 마당 외딴 집이었는데, 근데 너무나도 개에 대한 그 뭐랄까 기대감이랄까 이런 것이 좀 지나치게 컸죠. 기대감이. 그런데 제가 데리고 있던 이 개도 예쁘긴 했는데, 그냥 그런 개를 로망으로 가지고 있다가 이 개도 그렇게 되겠거니 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데리고 이제 나무를 하러 갔어요. 그 우리 시골에는 실제로 그 옛날에 늑대는 제가 직접 눈으로도 봤고요. 호랑이도 실제로 있다는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 고향 사람, 거창인데 거창 읍내에서도 한 40리길 산길로 또 들어가야 되는 아주 시골 마을이에요. 근데 거기는 황수골이라고 하는 산이 있거든요. 아주 험한 산인데 거기까지 이제 우리가 가끔 나무하러 가거든요. 특히 이제 소나무, 둥구리, 관솔 같은 거, 이런 아주 불담이 좋은 나무를 하려면은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러면 또 둥구리를 베어가지고 지게에다 지고 내려왔거든. 제가 어릴 때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국민학교 때부터 우리 집안 할아버지 댁에 나무를 해주면서 종처럼 이렇게 제가 좀 일을 했던 적이 있어요. 산 속에 나무하러 가고 그랬는데 실제로 제가 늑대를 한번 봤는데요.
예, 그래서 실제로 유튜브에서 나오지만 실제 사연입니다. 이 바닷가에서 늑대 두 마리를 진돗개가 이제 이렇게 혼자서 제압을 완전히 했던 그 유명한 영화 배우가 키우는 진돗개거든요. 어쨌든 이 늑대를 저는 직접 보았어요. 우리 고향에 한 50m 전방에서 가는데 큰 거 셰퍼트만한데 크기가 딱 지금 이 늑대와 비슷하게 생겼어요. 제가 어릴 때 아마 그때가 중학교 한 1학년 정도 그러니까 한 서너 살 그때 제가 봤던 것 같아요. 기억에 너무나 멋있더라고요. 꼬리가 이게 말린 게 아니라 쭉 쳐졌는데 아주 굵게 쭉 쳐. 잿빛 딱 이 색깔이에요. 잿빛 늑대인데 날씨가 좋은 날 봤거든요. 제 앞에서 한 50m 정도 전방에서 봤는데 나를 힐끔 이렇게 쳐다보면서도 뭐 해칠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고 유유히 걸어가는 그 자태를 한번 본 적이 있지만 참 멋있다 라는 생각을, 무섭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참 멋지다 그렇게 생각만 들더라고. 어린 마음이지만 어쨌든 저는 이렇게 멋진 동물, 그리고 이런 늑대들과도 맞상대를 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진돗개와 같은 그런 개를 저는 키우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가 사준 개도 뭐 색깔이 노란 황구였기 때문에 진돗개와 비슷한 것이 아닐까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이제 산에 나무하러 갔어요. 근데 이 녀석이 오다가 안 따라오길래 뭐 하나 하고 돌아가 보니까 이놈이 인분을 하던 사람의 그 대변을 먹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실망을 했는지 어린 마음이지만 화가 나서 그 녀석을 그냥 대땅 그냥 때려버렸어요. 그냥 어떻게 홧김에 때려버렸더니 동물을 이제 학대를 한 거죠, 사실은. 때렸더니 이 녀석이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내가 무서우니까. 그래도 뭐 집에 오겠거니, 외딴 집이니까 당연히 집에 갈겠거니 하고 나무를 하고 내려가니까 안 왔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화가 나서 때리긴 했지만 그래도 이 강아지를 참 좋아했잖아요. 제가 막 그때 뭐 동물 이름도 특별히 지주고 듣고 메리야 하면서 막 산을 찾아다니고 아무리 부르고 찾아다니도 이 개는 나타나지 않았죠. 그 길로 뭐 며칠이 지나도 안 오고 아예 그냥 그 이후로 영 사라져 버렸어요. 아마도 산에서 헤매다가 어떤 큰 동물에게 잡아먹혔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저는 어릴 때 처음 개에 대한 지나친 욕심이라 그럴까 그런 탐욕이 있었고 또 그 욕심에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그런 쉽게 말하면 사람의 똥을 먹는 똥개 아닙니까?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냥 먹지 말라고 몇 번을 훈련을 시켰는데도 안 돼요. 그래서 그날 홧김에 때렸는데 그 질로 그냥 영 사라져 버리고 다시는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어릴 때의 기억을 가지고 이제 서울에 제가 이제 학교를 못 다녔기 때문에 검정고시를 하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구이동에 있는 가축병원에 소개를 받아가지고 야간으로 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가축병원의 사원으로, 그때가 18살 때였어요. 사원으로 이제 일을 했습니다. 한 달에 2만 원 정도를 월급을 받았고 그걸로 18,000원을 학원비를 주면서 검정고시 전문 학원을 다니게 됐었죠. 아무튼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거기에 갔더니 진돗개가 3마리가 있습니다. 네, 진돗개가 3마리가 있었어요. 한 마리는 황구, 한 마리는 이름이 이제 황구입니다. 한 마리는 사자, 또 한 마리는 대호였어요. 대호는 그때 당시 나이가 한
내가 이제 갔을 때는 한 8개월 정도, 6개월 정도 됐을 때 같아요. 그리고 대호라는 놈은 그렇댔고, 황구가 아니고 황돌이라는 놈은 그때 당시에 4살이었어요. 아주 점잖고 영리한 개였어요. 아주 어깨가 딱 벌어진 녀석이 정말 듬직하게, 정말 형답게 그 3마리 중에 가장 나이가 많았죠. 아주 정말 어젓하자 그럴까. 걔는 그냥 혼자서 바깥에다 풀어놔도 사람을 절대 해치지 않는 그런 개였죠. 근데 원장님이 이제 처음에 저에게 또 주의를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주의를 주냐면은, 이 진돗개는 말이야, 풀어놓으면은 사람은 해치지 않지만, 특히 이 사자라는 놈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이름이 사자예요. 얘를 닮았는데, 그 사자라는 놈은 무조건 수렵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동물들은 뭐든지 전부 다 죽이려고 하니까 절대로 풀어놓으면 안 된다고 그래요. 또 성격이 다 달라요. 대호는 아직 어리니까 아주 제일 잘생긴 놈인데, 그 녀석은 어리니까 아직까지 그런 사고뭉치는 아니에요. 그런데 황돌이라는 녀석은 너무나도 점잖고 아주 다른 동물에게도 아주 자비롭고, 뭐랄까 자기하고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개들 지나다녀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냥 가만히 지켜만 볼 뿐이지, 참 쉽게 말해서 싸우려고 하는 생각 전혀 없어요. 안심을 하죠. 그 녀석은 또 훈련도 됩니다. 진돗개가 원래 훈련이 잘 되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어린 마음에 시골에서 그런 개에 대한 아픈 기억도 있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왔는데, 원장님이 주의를 시키는 것이, 이 개는 집에 가서 절대, 특히 사자는 풀어놓지 말래요. 풀어놓으면은, 집에 큰 고양이가 있었는데 그 마당에 풀어놓으면은 고양이를 물어 죽일 수 있으니까 풀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아니, 고양이는 일단 호랑이가 고양이과의 동물 아닙니까?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개는 어디까지나 호랑이 밥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렇다면은 고양이과의 호랑이가 개들이 본능적으로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동물이라면은, 고양이도 일반 개라면은 절대 달라들지 않고 오히려 고양이를 무서워할 텐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속으로 이제 그런 의문이 좀 들었어요. 저는 좀 호기심이 상당히 많은 그런 시절 아닙니까? 그죠? 제가 너무나도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설마 고양이를, 아무리 진돗개라도 그렇지 고양이를 물이 죽인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집에 이제 점심 때마다 밥을 먹으러 가거든요. 구이동 그 단독주택이었는데 집에 큰 고양이가 한 마리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설마 하면서 그냥 안심하고, 절대 개가 고양이를 물이 죽인다는 말이 안 된다 하고, 그냥 개를 풀어놓고, 사자를 풀어놓고 밥을 먹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이 녀석이 막 고양이를 쫓아갔나 봐요. 쫓으니까 그 아궁이 있죠. 연탄 아궁이, 연탄이 없는 빈 아궁이 깊숙한 그 아궁이 속으로 확 도망갔어요. 그래서 제가 또 호기심이 제가 참 많고 장난기가 많고 아주 짓궂었어요. 그 당시에 고양이를 또 일부러 막 아궁에서 후쳐내버렸어. 그 작대기를 가지고 후쳐내니까 이 녀석이 쫓아나오더니 그 정원수 있잖아요. 마당에 정원수가 큰 게 그 노송나무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 노송나무 위로 푸다닥 막 도망가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밑에서 이 사자놈은 막 눈이 시퍼렇게 해가고 펄떡펄떡 뛰면서 그걸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제가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사실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원장님 말을 믿었어야 되는데 또 믿고 또 동물이 쫓아가는 걸 보면 그냥 그 정도에서 쫓아가는구나, 고양이가 진돗개는 고양이를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하고 그냥 인정을 하고 냅뒀으면 되는데 확인을 해보고 싶으면 끝까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직구전마음에 제가 또 나무를 발로 그냥 확 그냥 차가지고 흔들었어요. 그냥 꼭대기 있던 이 고양이 녀석이 바닥으로 떨어지니까 이 사자 녀석이 막 등을 어디 바로 떨어지는 걸 바로 그냥 받아 가지고 물고 흔들어 버리든 던져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고양이가 저만큼 멀리 벽에 가서 퍽 떨어졌는데 그 녀석이 죽었죠, 사실. 그래서 제가 원장님께 아주 그냥 굉장히 혼이 많이 났습니다. 혼이 났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동물을 이제 저도 동물의 특성을 제대로 올바로 알았으면은 그런 짓을 안 했을 텐데 어설프게 이제 알고 또 원장님의 그 경험을 가지고 얘기할 때 나의 아주 얄팍한 지식, 상식, 그저 뜬 소문같이 들리던 얘기, 걔는 호랑이를 무서워한다, 그런 이야기만 그냥 믿고 그냥 고양이는 호랑이가 고양이과니까 절대 아무리 진돗개라 해도 고양이한테 덤비지 않을 거야 라는 나의 고정관념, 잘못된 지식에 근거해서 확인을 하느라고 결국은 2마리의 개를 시골에서도 그래, 어릴 때도 그런 주 있는데 또 짐승을 1마리를 더 이렇게 살생을 하는 그런 아주 참 못된 짓을 제가 했던 사람입니다. 즉 동물 학대를 했던 사람인데 여러분들은 결코 진돗개를 고양이 앞에 풀어놓지 마시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처럼 실수가 됐든 어쨌든 살생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큰 잘못을 저질렀고 여러분들 이제 고백 아닌 고백을 지금 와서 벌써 지금 제가 나이가 63인데 벌써 뭐 50년 거의 뭐 50년 전 40여 년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드리는데요. 또 한 가지는 이 사자란 녀석은 늘 이제 목줄을 잡고 끌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집에 들다 놓으면 또 쥐를 그렇게 또 잡는다 그래요. 원장님이. 설마 고양이도 쥐를 잘 안 잡는데 무슨 진돗개가 쥐를 잡는단 말이야. 좀 의심스러웠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집에서 내가 점심을 먹고 있는 사이에 쥐를 잡는 모습을 제가 직접 보게 된 겁니다. 쥐가 나타나니까 쫓았죠. 그러니까 쥐가 어디로 도망가냐면은 담장 밑에 구멍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쏙 들어가니까 이제 앞에 처음에는 막 후배 파더니 앞발로 가지고 막 파더니 그래가지고는 답이 안 나온다 싶으니까 고개를 갸우뚱 하더니 담장 옆에 딱 붙어서 가지고 아주 그냥 숨도 안 쉬는 것 같아요. 딱 그 쥐가 들어갔던 그 구멍을 그냥 뚫어져라고 쳐다보고 있는데 내가 불러도 뭐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러더니 얼마나 오랫동안 있냐면 건 30분을 넘게 숨도 안 쉬고 그냥 딱 벽 옆에 붙어서 자기 몸을 감추고 쥐가 이제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만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야, 그 집념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처음으로 쥐 잡는 곳을 직접 봤거든요. 그 쥐가 이제 안에서 다른 곳으로 도망갈 구멍이 없었던 막다른 그 굴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다른 데 도망을 못 가니까 다시 어디 나와야 되니까 답답하니까 고개를 살짝 바깥으로 내밀더라고요. 내미니까 쥐가 걔가 옆에 딱 담장 옆에 붙어 있으니까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대가리를 쏙 밖으로 내밀어요. 내밀어도 가만히 있더라고요. 몸통이 한 절반 정도가 나오니까 앞발로 가지고는 번개같이 탁 덮쳐가지고는
와, 발로 갖고 잡더라. 발로 갖고 탁 덮쳐 밖으로 떨어지게 해놓고 마당으로 튀어나오니까 쫓아가서 입으로 물고 흔들어 버리는데 진짜 번개같이 잡아요. 야, 그렇게 수렵성이 좋다는 거 이제 눈으로 또 확인 또 한 번 더 했죠. 그런데 그 마당에 닭장이 큰 게 철망으로 돼갖고 수십 마리 닭이 있었거든요. 안에 보면 나무가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나무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닭이 잡힐 일이 없어요. 근데 한 길이가 한 3, 4m 정도 되는 큰 그 철망으로 된 닭장이었는데 개 주둥아리가 이 주둥아리가 잘 들어가기도 힘들어요. 아주 육각형으로 내가 벌집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주둥아리가 겨우 일부러 넣으면 간신히 들어갈 정도밖에 입을 벌리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잡을 수가 없어요. 닭장 안에 있는 닭은. 그런데 어떻게 잡느냐? 이 수렵성이 대단히 가고 영리하더라고. 이쪽에 와서 한번 왕 짖으니까 닭들이 올라갖고 푸드득 그냥 나라에 닭머리죠. 그러니까 푸드득 나니까 저쪽 반대편에 가서 또 한번 왕 짖어요. 그러니까 이 닭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푸드득 이쪽으로 왔다 저쪽으로 갔다 하다 보니까 그 순간 찰나 그 철망 쪽에 이제 닭들이 좀 부닥칠 때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날개를 딱 물어갖고 잡아내려고 물론 잡아내지는 못했죠. 구멍이 작으니까 나오지는 않는데 그 찰나를 놓치지 않고 딱 낚아채더라고요. 그게 쉽게 말해서 그것이 닭이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구멍이었다면은 사냥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제가 이제 그런 모습도 직접 한번 또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장님께서 이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저는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당시에가 옛날에가 영화배우 신영균 씨도 우리 집에 이제 단골이었었거든요. 신영균 그 영화배우도 단골이었고 그 따님도 개를 키우는데 그때 셰퍼드를 키웠던 것 같아요. 단골이었고 그런데 우리 원장님이 이제 잘 아시니까 아마 그분 옆에 집, 그 친구 집에도 자주 놀러 가고 그랬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 진돗개가 우리가 6개월짜리 있잖아요. 그 개가 체격은 아주 좋아요. 아주 잘생겼고 그랬는데 그 녀석이 바둑을 두고 있을 때 옆에 그 세파트가 자기보다 덩치가 한 4배, 3배, 4배 훨씬 더 크죠. 엄청나죠. 그런데 그 녀석이 이제 덤볐다는 거예요. 둘이 어떻게 싸웠는데 6개월짜리 됐을 때 6개월인가 8개월인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오래돼서 한 6개월, 1년이 채 안 됐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큰 쌔바트를 그냥 단숨에 그냥 물어가지고 제압을 하는데 이겼다는 겁니다. 저는 솔직한 얘기로 납득이 또 안 되더라는 그것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제가 진돗개에 대해서 같이 있으면서도 저는 진돗개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원장님이 저한테 개들을 이제 운동을 시켜야 되니까 늘 저 워크힐 쪽 구이동 로터리에서 광장동으로 해서 그 워크힐 쪽에 천호대로 그쪽을 이제 지나서 워크힐 쪽으로 올라가거든요. 워크힐 호텔까지 이제 개를 자전거를 타고 개를 이제 사자를 목줄에 메고 황돌이는 그냥 풀어놓는 거예요. 그 녀석 말을 워낙 잘 듣고 자기가 알아서 다 하기 때문에 신호등까지 지키는 놈이니까. 그래서 제가 운동을 하는데 자전거가 오르막이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 녀석이 당겨주니까 목줄로 당겨주니까 내가 참 편해요. 그래서 그 워크힐 호텔까지 한 바퀴 빙 돌아갖고 이제 오는 것이 늘 운동을 하는 코스였거든요. 아주 운동 효과도 좋고 나도 운동이 되고 개들도 운동이 됐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워크힐 다 가가는데 산에서 캥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무슨 소리인지 저는 몰랐는데 저 시골 사람이니까 저게 여우 소리 같다라는 건 이제 알죠. 여우 소리였어요 실제로.
뭐 내 눈에 보인 건 아닙니다. 깽 하는 걸 소리만 들었는데 나는 이 푸르는 혼돌이 녀석이 막 쫓아가는 겁니다. 잡으려고. 산이 굉장히 가팔랐는데 뛰어 올라가더라고요. 또 혼자 가면은 산짐승이니까 혹시 또 이 녀석이 또 잘못될까봐 같이 손에 잡고 있던 그 사자를 제가 풀어놔버려서 목줄을 같이 가라고 풀어놨더니 아마 이 녀석들은 나를 사실은 주인으로 아직까지 완전히 마음을 열고 받아들인 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왜냐면 저는 그래서 참 서운했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걔들을 진돗개는 스스로 이 주인으로 인정하고 다가오도록 기다려야 되는데 제가 성격이 좀 급하다 보니까 먼저 자꾸 다가가고 강제로 훈련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입에 뭐 물라고 하는 거 물어 하니까 볼펜을 갖다 이게 물으라고 아무리 그냥 갖다 때리고 해도 이 이물질을 입에 들어온 거니까 그런지 안 물어요. 그 입에 물으라 하는 이것조차도 훈련을 시키기가 어렵더라고요. 나를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저는 몹시 실망을 했는데 어쨌든 그래도 그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 요즘 내 유튜브를 보면서 다시 진돗개에 대한 진짜 찐가를 다시 배우게 되는데요. 아, 그 개는 나를 완전히 주인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내가 늘 뭐 지들 밥도 끓여주고 저 구이동 시장에 가서 닭대가리 한 1kg 정도 사다가 또 그놈을 납작보리살에다가 삶아가지고 푹 꼬아서 애들을 먹이고 하니까 그래도 나를 아마 반주인으로는 인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에서 여우가 캥 소리가 나고 아니까 이 녀석들이 그래도 나를 지켜주기 위해서 쫓아갔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풀어놨는데 있죠. 가더니 뭐 도대체 다시 나타날 생각을 안 해. 이 원장님이 얼마나 그 개들을 아끼는 개들인데 뭐 몇 시간이 지나도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다시 병원에 그냥 빈손으로 왔죠. 왔는데 나중에 저녁에쯤 돼가지고 막 혀가 쭉 빠져가지고 이제 헐떡 어디까지 쫓아갔다가 왔는지 뭐 잡지는 못한 것 같고 그 여우를 잡겠습니까? 잡지는 못한 것 같고 그냥 왔어요. 그런 또 일이 한 가지가 생각나는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솔직히 저는 알고 보니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걔보다도 수준이 좀 낮았던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은 그 구이동 로타리 건너편에 보면은 현대병원이라고 그때 당시에 병원이 새로 생겼거든요. 근데 어디 갔다 오다가 신호가 노란불이니까 나는 막 얼른 뛰어왔죠. 황돌이 건너면 풀어놓으니까 이제 풀어놓는다 했잖아요. 말을 워낙 잘 들으니까 그놈이 신호등을 지키는 나는 몰랐어요 처음에는. 근데 주인인 내가 먼저 노란불이니까 뛰어 건너오면서 야 빨리 와 불렀는데 이 녀석이 나를 멀뚱멀뚱 쳐다보고 왜 주인님 왜 노란불인데 빨간불이 이제 금방 바뀌었죠. 빨간불인데 왜 건너가요? 이제 이런 식으로 따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서 그날 좀 차도 없고 하니까 야 빨리 와 하고 막 고함 질렀어요. 길 건너 빨리 건너오라고 막 부르니까 쭈삣쭈삣 하다가 이 녀석이 안 오려고 하다 내가 워낙 지는 이제 신호등을 지키고 사람들이 지나갈 때 건너오려고 기다리는데 내가 워낙 막 빨리 부르니까 이제 오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오다가 바로 앞에 버스가 한 대 딱 서 있었거든요. 그 버스 앞으로 서 있는 버스 그 앞쪽으로 이제 해서 이제 이쪽으로 건너오려고 이제 차로로 뛰어드는 거예요. 내가 부르니까 할 수 없이 뛰어들었는데 마침 서 있는 버스를 딱 지나오자마자 택시가 그냥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나가다가 우리 황돌이를 그냥 쾅 박아버려요. 꽝 소리가 마치 엄청나게 크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택시 밑으로 이 녀석이 두 바퀴나 두굴두굴 구르면서 뒤로 툭 튕겨 나와 버렸어요.
그걸 내 눈앞에서 봤거든요. 봤는데 이 녀석이 놀래가지고 너도 달아나버렸죠. 그래서 뭐 아무리 찾아봐도 이제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린이 대공원 후문 쪽으로 중곡동 쪽으로 늘 다니는 길 오케이 쪽다 다녀봐도 개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진돗개 한 마리 그 종자개니까 종자개만 3마리였거든요. 그 당시에 돈 30만 원이면 큰 돈이거든요. 어쨌든 그 개를 이제 잃어버린 겁니다. 한 3일이 지나도 안 와요. 그래서 아까는 그 차 밑에 두 바퀴는 돌았으니까 아마 어디 갈비뼈가 부러졌거나 다리가 어디 부러졌거나 했는데 워낙 놀랬으니까 놀란 마당에 그냥 막 아무데나 막 뛰어 도망갔다가 어디 구석 같은데 처박혀가지고 아프니까 아마 죽지 않았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기다렸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야. 그런데 3일째 된 날 새벽에 가축병원 안에 조그마한 방이 있어서 잤거든요. 거기서. 그런데 이제 이 황돌이 녀석이 들어오니까 그 사자란 녀석하고 사자는 이제 철망 안에 가둬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들어왔는데 문이 말이죠. 이런 그 문이 저런 나무 문인데 옆으로 이렇게 미닫이 문이었어요. 그때 가축병원의 문이. 그 문을 자기 원래는 개들이 열 수가 없어요. 사람도 그 문이 뻑뻑해갖고 손으로 열어도 겨우 열리는 그런 문이었는데 밤에 이제 새벽에 와가지고 추우니까 강제로 이제 발로 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당겨가지고 비집고 병원 안으로 들어왔던 것 같아요. 이야, 참 그 영리한 녀석이 연구를 해가지고 생전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그 힘든 문을 열고 들어와서 안에서 어른거리고 다른 개들하고 막 어른거리고 서 있더라. 근데 깨가지고 나가보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보니까 정말 요 옆에 여기쯤에 그 기름 이렇게 시커멓게 좀 묻어 있는 거 조금 말고 털이 좀 빠져 있는 거 외에는 전혀 상처를 안 입었더라고요. 얼마나 반가운지 그놈을 끌어안고 정말 막 끌어안았어요. 정말로 이놈을 끌어안고 막 울었어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랬던 또 기억이 나. 그 녀석이 다른 녀석은 이제 막 볼펜을 가지고 야 이거 물어 하고 아무리 여기 막 말 안 물면 뚜드패고 볼펜을 또 금방 놔버려요. 물고 있어 놔면 요로 가다 볼때기 여기는 막 손으로 내가 때려버렸어. 때려도 맞아도 말 안 들어. 그냥 놔버려요. 왜? 진돗개는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건 절대 안 하더라고. 나는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 진돗개 이름만 유명했지 이것도 하나 못하는 놈이라고 하고 화가 나고 나는 맨날 개를 갖다가 학대만 하다 말았어요. 사실은 한 1년 동안 같이 있었는데 이 녀석들이 진정으로 나를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보지는 못했고 그냥 그저 밥이나 주는 사람이었고 그냥 개나 지들 수발이나 드는 그런 사람점으로 인정했던 것밖에 없어요. 아무튼 이제 그 가축병원에 있으면서 저는 이제 개 길을 이제 자르는 개들이 있어요. 도벨만 빈시에 같은 경우 그런 개들은요 이 길을 잘라주고 꼬리를 잘라주거든요. 그게 그래야 더 사나워지고 그런다고 해갖고 아마 일부러 그런 수술하는데 수술을 집도를 할 때 제가 옆에서 보조로 도와주기도 하고 했는데 어느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 사자란 놈하고 대호가 아니고 사자란 놈하고 맞아요 대호란 놈이 이제 1년 2개월이 지나가지고 먼저 그 얘기부터 해드릴게요. 이 대호란 놈이 1980년도에 너무나도 얘가 잘생겼어. 정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진돗개들도 다 잘생겼죠. 근데 얘들보다도 아주 체격도 좋고 너무나도 잘생겨서 사람들 딱 보면은 그냥 뿅 가요. 한마디로 말해서. 근데 진돗개는 전람회에 한번 나가보라고 그래요. 원장님 친구들이. 그래서 한양고등학교에서 1980년도로 저 기억하는데요.
그 전국에 전국 진도견 전람회가 열렸죠. 근데 우리 개를 딱 마당에다 거기다 갖다 운동장에다 갖다 묶어 놓으니까 모든 그 카메라들이 전부 우리 대호 옆에 모아고 막 촬영을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우리 개가 잘생겼다는 건 나도 인정은 하지만은 이렇게까지 인기가 좋은가 했는데 그날 전국 챔피언을 먹었어요. 근데 1년 2개월 됐을 때 나갔었는데 전국에서 최고로 이제 진조견 중에서 가장 잘생겼다 해가지고 마치 사람으로 말하면 미스터 콘테스트 하는 것과 같죠. 이게 진도견은 이제 보는 것은 발바닥 색깔 까매야 되고 이 입술 색깔 있죠. 이것도 가지 색깔 이런 색깔 까만 색깔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노란 색깔이 조금만 더 발바닥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눈 색깔, 이 귀와 귀의 넓이 이런 것도 보고 서 있는 자세라든지 뒷다리 자세나 모양 이런 것도 보고 또 혓바닥 색깔이 만약에 아무리 잘생겨도 까만색 색깔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다면은 그건 차우차우의 피가 들어가면은 또 겉모습은 참 멋있거든요. 마치 사자 머리처럼 머리가 아주 크고 그러는데 만약에 혓바닥에 이 까만 가지 색깔이 조금이라도 묻어 있다면은 그거는 차우차우와 튀기가 됐다 해가지고 진도견으로서 자격이 없게 되죠. 그래서 그런 모든 과정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성격을 테스트하는 진도견은 겁을 내거나 고양이 앞으로 큰 고양이를 가둬놓고 그 앞으로 지나가는데 꼬리를 내린다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아주 맹렬하게 고양이를 공격성을 보일 때 또 진도견으로서 수렵성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모든 테스트를 다 통과하고 나니까 챔피언이 됐어요. 그 당시에 진도견 종장했는데 30만 원 정도 하던 것이 갑자기 챔피언 딱 되고 나니까 누가 500만 원을 줄 테니까 팔으라고 하는 임자가 나타났어요. 그때 우리 원장님이 집을 1200만 원 주고 1층 단독주택을 샀을 시절이니까 500만 원 준다면 집 반 채 값인데 원장님이 안 파는 거예요. 나는 참 우리 원장님 이상하시네. 집 반 채 값에 개 한 마리 저걸 왜 안 팔까? 어린 마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그렇게 속으로 생각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1년을 데리고 있으니까 한 번 교미시켜 주는데 전국에서 이제 유명세를 타니까 이놈 씨 받으려고 아주 줄을 섰어요. 한 번 교미시키는데 5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 1년 데리고 있으니까 개값은 그보다 더 많이 벌고 개는 그대로 남잖아요. 그러니까 개를 안 파는 게 맞죠. 그래서 그렇구나 하는 것을 그때 처음 느꼈었고 제가 진도견은 그렇게 훈련이 안 되는 게라고 하는데도 제가 기어이 그 황돌이라는 놈은 이제 훈련을 어떤 훈련을 시켰냐면은 좁은 가축병원 안에 있으니까 다른 큰 훈련을 시킬 거는 없고 다만 이제 시장 갈 때 구이동 시장에 가서 지네들 먹을 닭대가리 사가지고 비닐봉다리에 까만 봉다리에 넣어갖고 담아올 때 지들고 가지고 좀 들고 가라고 이제 그걸 시키는데요. 그래서 내 볼펜을 물리는 훈련을 시킨 거죠. 입에서 무는 거 시장 바구니를 이렇게 여기다 달아 만들어 주려고. 근데 이 녀석은 하더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볼펜 같은데 근데 하니까 이빨이 좀 자연스럽지 않잖아요. 그래서 스티로폴 주사기 껍데기 스티로폴 가지고 이제 입에 물기 좋게 폭신하게 만들어 줬더니 바구니를 이만큼 만들어 줬어요. 하니까 여기다 이제 시장 바구니 만들어서 닭다리를 한 1, 2kg 정도 사가지고 딱 올려주잖아요. 구이동 시장에서 로타리까지 한 몇백 미터 되는데 그 거리를 자기가 절대 다른 개들한테 뺏기지 않고 안전하게 딱 끌고 오는 거 그 훈련을 시켰더니 이제 그리고 또 잘한다고 칭찬하니까 나중에는 내가 손에 이제 뭘 들고 다니지를 못하는 거야. 뭐 들고만 있으면 지가 이제 물고 가겠다고. 그래서 항상 이제 아주 능동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을 느꼈었고 그 정도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 바로 이 전국 진도견 전람회에서 챔피언이 되고 나니까 방송국에서 이제 출연 제의가 들어왔어요. 어떤 방송국이 지금은 없는 방송국이 없어진 방송국인데 TBC 방송국이 있었어요. 옛날에 80년도에 그때 어떤 프로였냐면 프로 이름이 나의 비밀은이라는 프로에 이제 출연을 했죠. 그리고 사회자가 그때 아나운서가 누구였냐면은 유명한 그 당시 최고로 잘 나가던 황인용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나의 비밀은이라는 프로에 나갔었죠. 야 출연해가지고 이제 하고 나니까 사실 아까 챔피언을 먹어놨을 때 부상으로 받은 것이 뭐냐면은 그 당시는 180리터짜리 냉장고가 가장 큰 냉장고였는데 그걸 부상으로 받았어요. 자 그러고 나니까 이제 원장님이 친구들한테 한턱을 쏘잖아요. 그게 뭐 냉장고 값보다 더 들어갔지 사실은 한턱 내는 게. 그래가지고 이제 방송국에 또 출연하고 오니까 그때부터 뭐 인기가 완전히 뭐 하늘을 치솟는 거야. 자 그런데 재밌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정보 하나만 좀 드리자면 진돗개는요 혈통이 완전히 고정된 개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4마리를 가량 낳으면은요 그 중에 한두 마리가 정말 진돗개다운 진돗개 그런 것들이 나오고 나머지는 좀 똥개 비스무리하게 별로 잘생기지가 성격들은 다 마찬가지로 진돗개의 어떤 성품을 다 가지고 있지만 그보다도 어떤 외모가 이렇게 멋있게 진돗개다운 그런 모습을 갖추질 못하는 그야말로 값으로 따지면 상품으로 따지면 좀 하품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이 원장님은 전문가니까 잘 보잖아요. 거꾸로 뒤집어두고. 근데 이거 진돗개는 새끼 때하고 다 자랐을 때 모습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면은 강아지 때는 도대체 이 개가 커서 어떤 인물이 될지를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 거꾸로 다 뒤집으면은 어릴 때는 기가에 빳빳해 선 것이 아니라 착 누웠는데 나중에 가면 어떤 모양이 될 것인지 이 귀와 귀 사이는 넓으면 넓을수록 좋죠. 귀는 삼각형이게 좀 더 서면은 좋고요. 이렇게 지금 이 모양들이 아주 이상적인 모양인데 가슴은 넓어야 되겠죠. 또 키도 적당하게 60cm 정도, 뭐 55에서 60 정도 그때면 딱 적당한 것이고. 그런데 이제 5만 원씩 받는다 했잖아요. 교묘암시키 주면은. 그런데 암놈을 보고 암놈이 아주 인물이 좋은 놈이 오면은 원장님이 돈을 받지 않고 그 당시 5만 원은 큰 돈이었거든요.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새끼는 오면은 새끼를 한 마리 골라오는 것으로 조건을 하면 뭐 당장 현금 안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도 뭐 좋다 좋습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새끼를 받는 조건으로 이제 교매를 시켜줘요. 아주 암놈이 잘생긴 놈이 왔을 때 그러면 이제 젖을 떼고 이제 개를 데리고 올 때가 되기 전에 한 열흘 전에 간단 말입니다. 가서 이제 여러 마리 뭐 4마리가 있으면 그 중에 제일 좋은 놈을 고르지 않아요. 원장님이 한 2번째 걸로 2~3번째 정도 되는 놈으로 다 찍어 놓아요. 그 놈을 내가 앞으로 열흘 후에 제가 연락드리고 와서 데리고 갈 테니 그동안에 좀 잘 좀 봐주십시오 하고 딱 지정을 해놔요. 그러면 이제 집주인 이제 올 때가 되면 일부러 이제 가기 전날 우리가 전화를 하고 가거든요. 오늘 걔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하면은 주인들이 거의 뭐 10중 8구는 그 개는 빼돌려버려요. 옆으로 우리가 찍어놨던 개는. 그래서 처음에 제일 좋은 놈을 안 찍어놓는 거예요. 근데 진돗개는 특징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두 마리가 정말 가치가 있는 게요. 나머지 3마리를 다 합쳐도 가치로 따지면은 제일 좋은 놈 그 한 마리 값을 한 마리 값이 안 돼요. 그만큼
그 좀 청아가 많이 진다는 얘기죠. 그 제일 좋은 놈을 찍어놓지 않고 여러 마리 중에서 둘째쯤 되는 놈을 딱 찍어가지고 이 놈을 내가 데리고 오겠습니다. 딱 찍어놨어. 그러면은 뭐 영락 없이 가져간다고 얘기한 날 그 개는 단독 다 빼돌려버려 주인이.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가면은 우리가 마음속으로 찍어놓으면 정말로 좋은 개는 그 자리에 남아있거든요. 그럼 그 놈을 이거 어쩔 수 없이 이놈이라도 데려가겠네 하면서 데려오는 게 그게 진짜 백이라. 주인이 그런 트릭을 쓰지 않으면은, 그런 장난을 치지 않으면은, 두 번째 원래 찍어놨던 놈을 그냥 가져오니까 괜찮은데 주인이 장난을 치게 되면은 오히려 그렇게 큰 손해를 본다는 거, 그런 점도 아주 제가 재미있게 봤던 장면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도 앞으로 혹시 진돗개가 새끼를 놓으면은 그런 점이 있다는 점을 참고하신다면은 가장 훌륭한 개를 고르는데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 제가 이제 그래서 이런 과정을 겪고 22살 때 제가 이제 군대를 갔단 말이에요. 이 방위병입니다. 제가 이대 독자이기 때문에 부산 병참선 방위로 빠졌는데, 그때 당시에 일반 방위 동방위들은 깨구리복을 입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전투복은 현역들이 입고 있던 병이 옷입니다. 전투복입니다. 그리고 제가 저기 그 울산 방어진 쪽에 이제 작전을 나갔을 때 찍었던 건데, 이 사진은 왜 이것을 보여드리냐면은, 이제 우리 그 부대에는요, 군부대 생활하는데 그 부산 병참선으로 발령이 됐다는 이유 하나로 자살을 했던 친구가 있을 만큼 그 부대는 별명이 악마의 소굴이라는 그런 별명이 있을 만큼 무시무시한 그런 군기세기로 아주 소문난 군대 부대였죠. 왜냐하면은 특히 6개월짜리 방위는 무조건 그리 빼버리는 거예요. 네. 이런 짧게 근무하는 대신에 좀 뺑뺑이 좀 돌아라 하는 취지에서 무조건 그쪽으로 빠져요. 그래서 저도 이대 독자이기 때문에 6개월 방위니까 그쪽으로 빠졌죠.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사중대가 이제 방위, 우리 6개월 방위들은요, 제대할 때가 돼도 2병이잖아요. 쫄다고 하거든요. 그냥 의사 제대를 하는데, 작전을 나갔는데, 고참이 군기가 세니까 땅바닥에다 1,000원 이렇게 써놓고, 너 이거 가져가서 걸로 그냥 땅에다 1,000원 이렇게 써놓고는 이거 가져가서 담배 한 갑 사고 나머지 가져 잔돈 남겨와라. 그러면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자기 돈 가지고 이제 담배 사고 남는 돈 갖다 주고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군기가 셌죠. 그런데 이 녀석이 이제 다음 달에 제대하는 애니까 이대 독자였어요. 아이 선배님 제대 말년인데 좀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뭐 새끼야? 그러면서 그냥 목합발로 그냥 쭉 밟아가지고 그때 갈비뼈가 뭐 몇 대 나가고 죽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군대에서 이제 장을 치러주는 걸 봤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때 이제 대대장 해봐야 이제 말똥 하나 아닙니까? 뭉어 하나인데 모가지가 이제 간당간당 하는 거야. 왜? 그 당시에 그 전두환 대통령 시절인데 얼차례 못하게 하고 구타 못하게 하던 시절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죽었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목이 간당간당 하잖아요. 근데 마침 전 부대에 전군이 태권도 유단자가 되라 하는 그런 어떤 명령이 내려왔던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체면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태권도를, 사회에서 태권도 하던 사람들 다 튀어라 해가지고 조교를 시켜가지고 교육을 시키는데, 이 발이 옆차기를 시켰는데 발이 찢어지지가 않으면은 퇴근을 안 시켜주고 강제로 발을 갖다 째가지고라도 발차기가 제대로 될 때까지 훈련을 시키고 복사차
정말 라이터 불 켜놓고 훈련을 시킬 만큼 그렇게 이제 했죠. 어쨌든 한 달 후에 국기원에서 심사가 나왔고 뭐 뇌물을 쳤는지 어찌 됐는지 모르지만은 좌우지간 80%를 우리 전 부대원들 80%를 일단은 다 줘버렸어요. 연대에 보고됐을까니까 연대에 보고됐는데 아무리 군대 태권도 은퇴를 하지만은 한 달 만에 80%를 일단을 줘. 이건 좀 해도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잘못된 거 아닌가? 재심사 한 달 후에 연대장이 직접 심사를 보러 온다는 거야. 그러니 대대장은 더 똥줄 타는 거지 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진짜 더 열심히 출근하면 퇴근할 때까지 태권도만 하다가 이제 퇴근할 만큼 그만큼 열심히 시킨 거예요. 그때 당시에 공룡하기도 뭐 LMG M60 있잖아요. LMG 소총수 뭐부터 시작해서 60mm 박격포까지 다 하니까 그런 이제 공룡하기 시범을 보이고 태권도 시범을 보였는데 이야 마지막에 태권하고 이제 일어나니까 저는 태권도부였거든요. 일어나니까 연대장이 기립박수를 치면서 이야 80%가 아니라 100%를 다 일단은 주로 무방할 정도로 잘한다면서 아주 극찬을 하면서 검일봉을 하사했어요. 그래 연대 대대장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또 체면이 만회가 됐겠습니까, 그죠? 기분이 좋아가지고요. 그때 검일봉이 뭐 불과 뭐 한 2~30만 원이 했지만은 막걸리를 막 찻대기로 그냥 전천후 막사에다가 다 풀어놓고 삿대기로 막걸리 시다 놓고 그때 당시에 한참 유행하던 디스코하고 헛설 이런 것을 아이들이 이제 춤추고 디스코 치고 노는데 잘하더라고 정말. 그래서 이제 야 이제 우리 이제 모든 시범도 끝났고 우리 대대장님도 체면도 만회했고 그 이제 좋아졌다 끝났다 했는데 이 대대장께서 연대장님이 자기만 알고 있으면 될 텐데 너무 잘하니까 상부에다 보고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사단에다가 보고를 했죠. 다음번에는 사단장님이 직접 시범을 보러 온다. 또 한 달 후에 온다는 그게 벌써 연달에서 이제 3개월째 태권도를 하는 거죠. 사단장님이 또 보더니 아닌 게 아니라 정말 너무 잘한다. 또 극찬을 했어요. 그게 이제 그때는 이제 더 브라이어트하게 태극 1장에서 태극 8장까지 시범을 보이고 또 격파 시범까지 넣어가지고 아주 화려하게 이제 했거든요. 정말 오와 열 고함 소리 다 좋죠. 그러니까 보더니 또다시 격찬을 해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는 우리는 끝났겠다 했죠. 근데 또다시 보고를 해서 그 다음에 이군 사령관이 보러 온다 해가지고 또 한 달 동안 또 이제 열심히 또 태권도를 했죠. 그리고 이군 사령관님이 올 때는 뭐 스타들만 한 10명 넘게 왔고 인근 부대에서 또 그 시범을 구경하러 온 사람들도 수백 명이 사실 왔어요. 그래 보고 이제 갔는데 이제는 이제 더 갈 데가 없다 끝났다 했는데 마지막 달에는 육군 참모총장님이 우리 부대를 태권도로 시범을 보러 온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부대만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인근 부대에 있는 육구훈련단이나 이런데 아마 시찰차 오는 김에 겸사겸사 들리는 막 그런 케이스로 온 것 같아요. 실제로 왔어요. 그 당시 정호용 아마 그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것 같은데, 이야 정말 앞에 딱 앉았는데요. 그 마지막까지 우리 끝날 때까지 박수 한 번 안 치고 딱 앉아. 그때는 또 보안 문제 때문에 더 많이 올 줄 알고 준비를 했는데 스타들만 몇십 명 오고 일반 병들 인근 부대 사람들은 아무도 못 오게 됐죠. 어쨌든 우리가 이제 마지막 그날 비가 또 부슬부슬 왔었는데 막 도복 정말 다 버려가면 땅바닥에 굴러가면서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사실은 1000명 중에 차출돼가지고 높이뛰기를 제일 많이 해가지고 목마태해갖고 양쪽에 두 사람이 송판을 들고 있으면 가위차기를 해갖고 송판을 격파하는 그 시범을 보일 사람 뽑을 때 제가 이제 뽑혔는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그 얘기보다도 아까 개와 관련된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 나온 거잖아요. 그죠? 어쨌든 육군 참모총장이 보고 뭐라 그러시냐면은 야 제군들이 정말로 방위병들이 맞느냐 내가
특전사 출신이고 특전사나 유디도 전군의 특수부대원들을 전부 다 내가 시찰 다 가서 시범을 봤지만 여러분들만큼 잘하는 부대를 본 적이 없다. 어? 혹시 인근 부대에서 특수부대원들 빌려온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농담 삼아 연설을 하면서 정말 대단히 칭찬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후로 전후신문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참모총장에 올라가더니 진짜 정군에 부산에 있는 병참선 부대를 본받아라 해가지고 아주 태권도에 대해서 아주 전문적으로 다시 한 번 더 명령이 내려서 그 다음부터는 뭐 해안초소로부터 전부 태권도 바람이 완전 우리가 그게 태권도 전군의 태권도 바람을 일으켰던 장본인이죠. 그러니까 80년도에 그때 80년도가 83년도예요. 83년도에 어쨌든 이제 그런 저는 들어가서 어쩌다 보니까 태권도 시분만 보이다가 제대한 거는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때 얼마나 대장이 그 태권도에 대해서 그 관심을 많이 가졌었냐면은 그렇게 그 부대로 발령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자살을 할 만큼 아주 악명 높은 그 부대에서 고참들이 그 세도가 얼마나 세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머리가 길다고 좀 찝혀가 깎였어요. 그 집에 제가 돈이 없으니까 아버지 보고 아버지 가시개로 갖고 좀 머리 좀 깎아주세요 그랬거든. 근데 머리를 생전 안 깎아본 사람이 가시개로 깎다 보니까 움푹짐푹 하다 보니까 빡빡 깎아버리니까 빡빡 자꾸 깎다 보니까 빡빡이가 돼버렸어. 사열대에서 쳐다보면은 이제 태권도 훈련할 때 보면 하얗게 딱 표가 나버리잖아. 아바리 한다. 너 머리 찝혔다고 반항한다 이거죠. 영창 보낸다 그랬어요. 그때 고1이 바로 있기 직전에 우리 김하사라는 분이 하사가 외박 나갔다 이제 성병이 걸려 와가지고 그 페니실린 주사를 약하고 주사기를 가져와서 어이 너희들 중에 주사 놓을 줄 아는 놈 튀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제 내 발로 나갔어요. 뛰어나갔더니 또 한 명이 더 나왔어요. 나보다 키가 크고 아주 한 명이 지가 나온 게 아니라 애들이 야 너 나가 그래고 나왔는데 나보고 묻더라. 어이 정대식이 너 어디서 주사 놔봤어? 예 가축병원입니다. 그러니까 야 이 새끼 내가 개새끼냐 들어가 임마. 그래 난 들어와 버렸죠. 그래 이제 그게 이제 근데 걔 보고 다시 넌 왜 나왔어? 주사 놔봤어? 안 놔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왜 나왔어? 아이들이 걔요 의대 3학년 다니다가 휴학하고 군대 왔어요. 그러니까 그래 너 따라와. 내무반 데려와갖고 주사기 주고 야 엉덩이 주사 한번 놔봐. 그러니까 얘가 이제 실습을 3학년까지 다니면 한 번도 실습을 안 해봐 놓으니까 덜덜덜덜 떨면서 손을 떨면서 주사를 못 놓으니까 야 이 새끼 너 들어가. 그래가지고 정대식 다시 놔봐. 너 사람 주사 놔봤어 안 놔봤어? 안 놔봤습니다. 근데 왜 나왔어? 예 사람이나 개나 주사 뭐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냥 주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그래? 너 사람 주사 놓을 수 있겠어요? 예 놓을 수 있습니다. 아주 용감하게 그랬죠. 그랬더니 좋다. 그럼 너 한번 주사 놔봐. 그러길래 제가 하루만 좀 시간 좀 주십시오. 내일 놔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왕이면 돌다리도 두드려가라고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내가 낫겠습니다. 그랬더니 알았어. 내일 주사 놔줘. 동네 약국에 가갖고 사람 주사 놓을 때 엉덩이 주사 놓을 때 어디다 놓냐 물으니까 일십자로 꺼갖고 우측 상단에다가 살 깊은데 푹 쑤시면 된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날 가서 내무반에 가서 주사를 놔줬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성병이 나와버렸어요. 주사빨이 약발이 좋아갖고 그 양반이 나하고 또 이름이 비슷해. 그러면 김재식 하사고 나는 정대식이고 하니까 나하고 친하게 된 거죠. 아까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내가 머리를 빡빡 깎았을 때 본의아니게 그랬을 때 내가 편지를 또 몇 장을 써서 중대장한테도 이거는 제가 아바리 하려고 깎은 게 아니고 참 돈이 없다 보니까 아버지 보고 가시기로 깎다 보니까 사정이 됐습니다 하니까 누가 그걸 믿어줍니까? 대대장 눈에 띄면 영창 보낸다 이게. 그 영창을 나를 안 보내기 위해서 이제 바로 김하사가
나를 데리고 와서 이 정대승이는 절대 그 아바리 할 놈이 아니다. 좀 봐줍시다 하면서 이제 중대장님한테 보고를 해갖고 이제 조정을 해준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자기 병도 낫게 해주고 했으니까 친하게 됐죠. 그래서 내가 영창 갈까 안 가고 대신에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조교들이 그때 빨간 모자를 씌웠거든. 그 빨간 모자를 쓰고 조교도 아니었거든. 나는 조교도 아닌데 조교처럼 OIL을 다니면서 병들 사이사이 다니면서 조교들과 같이 훈련하는 태권도 훈련하는 병들한테 가서 자세 교정도 시켜주는 척 하고 이제 위에 대장이 있을 때 이제 눈에 띄면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빨간 모자를 씌워준 거예요. 그래 얼마나 또 고참들한테 눈치를 또 많이 받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또 더 열심히 태권도를 했겠죠. 왜? 가끔가다 조교들 사이를 때 튀어 해가지고 올라가서 시범을 보이면 발차기를 시범 보이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못하면 안 되니까 더 열심히 해가지고 진짜 조교도 아닌 것이 조교처럼 행동을 했던 그 엄청난 공기가 센 부대에서 정말 해운대에서 그 버스 타고 가다가 퇴근하다가 버스 안에서도 그 아가씨들 많은 곳에서도 취침 기상 자로글로 우르글로 하면 시키면 해야 할 정도로 공기가 셌던 그 부대에서 말이죠. 조교도 아닌 것이 조교 모자를 쓰고 조교가 고참보다도 더 위에 놓고 아무리 고참이라도 태권도 못하는 놈 무조건 줄까 그렇게 하던 그 시절에 이 조교 모자를 쓰고 활동을 했다는 거. 이것도 하나의 가축병원에서 일을 하면서 걔들 예방주사 놓고 또 수술해주고 이런 것을 보면서 이제 배웠는데 실제로 저는 수술도 해봤거든요. 개 수술. 우리 아까 그 이제 두 개가요. 우리 원장 처남이 이제 휴가를 나와가지고 저하고 같이 잠을 잤어요. 병원에서. 근데 새벽에 뭐 이상한 소리가 얘들은 소리도 안 나요. 싸울 때 이상한 느낌 들어서 나와 보니까 이놈이 그 대호 그 뭐 사자가 우리에서 주둥아리를 갖고 고리를 탁 치고 나와가지고는 밖에 있는 대호하고 그 챔피언 대호하고 싸우면서 서로 양쪽에 목덜미를 물고 엉겨붙어갖고 뭐 벌써 뭐 얼마나 됐는지 막 지쳐있던 두 마리 다 거품 붓고 막 물고 있는데요. 걔들은 이 진돗개 싸우면 주인이 때도 안 돼요. 싸움 붙으면 한번 물면 안 녹기 때문에. 그래서 그 천안 보고 휴가 나왔으니까 워카를 신으라 그래가지고 뒷다리를 들면 웬만하면 자기 지지대가 없기 때문에 싸움이 끝나거든요. 물을 들어보도 웬만한 개들은 다 떨어져 버려요. 근데 진돗개들은 물 보고 떨어지지도 않고 불로 하면 떨어지겠지만 그러면 불 다 태워버리면 안 되죠. 그럴 수도 없고 할 수 없이 뒷다리를 한 마리씩 이제 내가 한 마리 뒷다리를 잡고 버떡 들고 또 그 천안 보고 뒷다리 잡으라 하고 버떡 들고 서로 대가리와 대가리끼리 이제 딱 서로 물고 있잖아요. 거기다 워카 신는 채로 대가리를 이제 밟아갖고 이제 강제로 잡아 뜯은 거죠. 강제로 뜯더니 이 사자로 놈이 대호 챔피언의 그 여기를 물고 있는데 안 놓으니까 결국은 이 가죽이 찢어지면서 여기서부터 볼때기가 쭉 찢어지면서 강제로 떨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원장님한테 또 혼날까봐 이거 정말 찢어진 거 그대로 내일 아침까지 있을 수도 없고 해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원장님 옆에서 집도 하던 거 이제 기억을 더듬어서 천안 보고 잡아라 해갖고는 꽉 잡고 있으라 해놓고는 여기서 한 10cm, 7cm 정도 이상 찢어졌는데 이걸 내가 이제 바늘로 갖고 떴어요. 7바늘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덤성덤성 7바늘 정도 꼬매가지고 해놓으니까 털 밑에 이제 숨었으니까 잘 표가 안 나요. 아프니까 다 엎드려 있잖아요. 원장님이 아침에 출근했는데 반갑게 맞이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 느끼면서도 또 바로 또 공수이니까 마장동으로 또 출근을 했죠. 근데 그 다음날은 또 이틀째 돼갖고도 와보니까 걔가 평소 같으면 되게 꼬리치고 막
그럴 텐데 반가워할 텐데 꼬리는 치지만은 또 엎드려 갖고 얘가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니까 얘가 왜 이래 그러면서 가서 보더니 이거 보니까 찢어진 걸 갖다 꼬매놨거든.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떤 건데 된 거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천암하고 나오는데 얘기를 했죠. 아, 내가 원장님 제가 그냥 혼날까봐 제가 꼬맸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네가 어떻게 꼬맸어? 원장님 지난번에 개꼬리 자르고 또 기 자르고 수술하는 거 보고 또 제왕절개 수술하는 거 할 때 제 집도할 때 옆에서 보니까 뭐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때 보고 그대로 그냥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냥 대충 꼬매나에 또 되겠다 호스타일 실린 주사 놨고 해가지고 놨는데 그 많이 좋아졌네. 보더니 수술 꽤 잘했는데 실력이 대단한데 하면서 또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개 수술까지 해봤는데요. 실제로 사람이나 개나 원리는 똑같잖아요. 한 사람 수술하고 무슨 암이다 뭐다 수술하고 그런 거요. 별거 아니에요. 찢어갖고 그냥 꼬매놓으면은 몸속에는 창자로 만든 실로 꼬매놓으면은 안에서 붙으면서 사가버리니까 없어져 버리니까 실밥을 안 빼줘도 되잖아. 자연스럽게 없어지고 제일 가해는 이제 실밥을 나중에 뜯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되니까 우리 몸은 저절로 다 고치지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서양 속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병은 자연이 고치고 자연 치유력으로 고치고 습관은 의사가 봐도 챙긴다는 말도 그래서 나온 것 같아요. 우리 시골에서 왜 이불 꼬매갖고 홀치기 해갖고 호청 꼬매는 거나 이불 꼬매는 거나 아낙네들이 이불 꼬매는 거나 똑같은 실력이에요. 그렇게 꼬매면 다 됩니다. 별거 아니에요. 어쨌든 저는 오늘 딴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진돗개를 키우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다시피 발음이 제가 지금 자반신을 쓰지 못한 편마비 환자다 보니까 발음이 잘 안 나와서 얘기도 아주 흥미진진한 얘기인데도 재미있게 얘기를 못 하겠네요. 그냥 옛날 추억을 아무 준비 없이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나서 대충 몇 마디 떠들었는데 진돗개는 제가 요새 유산 따라하기 요 프로를 보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요. 유튜브에 여러분 유산 따라하기에 진돗개에 대해서 보면 참 공감 가는 게 많더라고요. 제가 다음에는 좀 더 준비를 잘 해가지고 제대로 재미있게 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 유산 따라하기를 보면은 제가 정말 공감 가는 게 이걸 보면서 제가 다시 진돗개에 대해서 오히려 지금 와서 제대로 이제 인식을 하게 된 그때 당시에는 왜 저놈 새끼들 내 말을 잘 안 들어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내가 그 개들한테 주인이 될 자격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 진돗개들은 다른 개하고 분명히 다릅니다. 스스로가 주인을 선택하고 올 때까지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되는데 저는 그런 걸 할 줄 몰랐고 내 욕심대로 그냥 내 말만 무조건 잘 들으라고 막 두드러 패면 말 잘 듣는 줄 알고 걔를 뻑하면 막 말 안 들으면 막 주둥아리를 막 손바닥으로 뺨마대기를 막 때리기도 하고 그렇게 학대를 이제 했던 사람인데 알고 보니까 이 유산 따라하기를 보면서 요즘 와서 다시 제가 진돗개에 대해서 배우면서 그때 진돗개가 여우를 쫓아갔던 것도 결국은 나를 지켜주기 위해서 제대로 된 주인 같지도 않은 주인이지만 그래도 나라는 사람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 여우를 잡으러 갔었구나 하는 것을 알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호등을 지키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나는 신호등을 잘 안 지키는데 걔가 신호등을 그렇다고 걔가 생명인지 몰라도 걔는요 사실 색깔을 잘 구분을 못한다 그래요. 근데 색깔을 어떻게 보냐 그걸 보고 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신호등을 건너가는 걸 보고 따라 건너는 거예요. 그렇게 신호등을 잘 지킨 개를 갖다 내가 강제로 보내는 바람에 그렇게 사고도 나고